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서울 중등임용 역사 합격하게 된이라고 하고요. 네, 아까 좀 뭐라 그럴까 정석적인 공부법 그리고 뭐 모범적인 생활 태도, 네, 모범적인 생활 태도 같은 거는 제가 완전히 어겨가면서 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 합격을 했어요. 뭐 그 원인은 대부분 정현 쌤, 종길 쌤에게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좀 뭐 합격 방법 같은 거를 막 설명드리기보다는 "이것만큼은 하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반면교사 삼을 내용들만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정현 쌤 2000 년대 초반 사진이라고 했나요? 귀여우시죠? 네. 그리고 종길 쌤은 새로 찍으셨더라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주의사항을 드리자면 제가 아마 노량진 전체에서도 아마 제일 극단적인 사례일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주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맥락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공 지식을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병에 대해서 뭐 약을 먹어도 되나요? 이런 거는 의사 선생님, 약사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점수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재수를 했고요. 25년에는 처음 임용을 29살에 진입을 해서 시작을 했어요. 저기 옆 건물에 있을 때. 그래서 조금 어리숙한 상태에서 내용을 막 때려박고, 그리고 스터디를 하면서도 약간 인간관계에서 고생을 한 경험이 있어서 좀 힘들게 공부를 했지만 이제 마이너스 6점 해가지고 어림도 없이 떨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공부를 꾸준히 하거나 뭐 생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이런 생활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좀 노량진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26년에는 도저히 올인을 또 한 번 더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이제 작년에 합격을 했던 제 친구가 스누팀 친구예요. 이제 그 친구가 "영환아, 너는 그냥 일을 해서 아침에 강제로 일어나서 학교에 출근을 해야 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공고가 나 있는 딱 학교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를 냈는데 이제 떨컥 붙어 버려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시간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육시수를 한다고 해서 종길 쌤께서 "아, 적당하네." 이러셨다가 제가 업무 분장하는 날 구시수로 갑자기 늘려 버렸거든요. 이제 그래서 종길 쌤이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도발대발하시면서 "그만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너 그러다 또 떨어져."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또 고집이 있어 가지고 "아니다. 그렇게 해도 합격하는 거 보여드리겠다." 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공이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이제 진짜 초수랑 재수랑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나가지만 않으면은.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소개로 따지면 1 차는 3.66 플러스를 했고, 사실 저는 2 차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게 어떻게 약하냐면은 아는 건 굉장히 많은데 학원 강사처럼 막 주절주절주절 엄청 강의식을 좋아하고 판서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 가지고 2차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정현 쌤하고 영희 쌤한테 엄청 혼도 많이 나고, 네, 좀 "걱정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근데 어떤 자연의 조화가 있어 가지고 점수를 너무 잘 받았고, 그래서 총점 2차 점수는 95.67 받았고요. 총점이 173 해서 이제 10점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때 아마 등수 계산기 도는 걸로 돌려보면은 25등 정도였는데 2차 점수가 잘 나와서 10등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 과목의 추정인데요. 한국사 역교론이 13 이고요. 동서양사가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정현 쌤한테 좀 죄송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막 과목별 공부법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에도 너무 뻘쭘한 점수라서 예, 그냥 좀 공통적인 공부법들을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서울 치시기로 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분? 네. 서울 하시면은 이제 1 차만 일단 붙어 놓으면은 2 차는 어떻게든 스누팀에서 점수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번에 그 꼴찌가 89.11 맞기만 해도 뒤집고 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넘어갈게요. 자, 목차는 일단 도입 단계 정리로 해 보도록 할게요. 그냥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일단 저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와 정의로 나눠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인지적으로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똘똘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책을 엄마가 사 놨던 이제 애기들을 위한 책, 그리고 뭐 엄마가 읽던 소설들, 그런 거는 이제 초딩 때까지 계속 읽었었고, 그래서 집에 위인전이랑 인명사전이 출판사 2개에서 총 180 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었었고, 그리고 인명사전이 부록으로 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맨날 보면서 사람 얼굴이랑 이름,
그리고 생물 연도, 그리고 활동 내역들 이런 거 읽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막 피천득, 노천명 이런 시인들도 7살 때 알고 있었고 좀 특이한 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이 아직 여러분들은 한국사를 필수로 치셨겠지만은 저는 한국사가 선택 과목일 때 들었었기 때문에 한국사랑 한국지리 해서 코리안 시리즈로 했었고요. 그리고 현대 정치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제가 고1이었는데 그때 조금 과몰입을 해가지고 그 버릇이 이제 계속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 위인전을 읽었을 때 같이 있던 게 세계의 지도, 국기, 수도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일남 그림책들이. 그것도 맨날 보면서 수도 외우기에 열중하는. 그냥 여러분들이 막 어릴 때 자동차 외우고 공룡 외우고 하듯이 저는 그런 것들을 외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역사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궁금하면은 이제 의문이 해결될 때까지 무조건 끝까지 찾으려는 아이였고, 그리고 한자 공부는 어릴 때 장원 한자 열심히 했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정의적으로 넘어가면은 굉장히 갑자기 빨간색이 많이 생기는데요. 저는 칠판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반장, 부반장 선거 절대 안 나가고 무조건 서기만 했었습니다. 출석부 관리하고 칠판에다가 지각한 애들, 떠든 애들 이름 적고 그런 거 좋아했고요. 아, 근데 이제 여기 빨간색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에요. 저는 충동에 굉장히 약합니다. 공부하다가 조금만 지겨우면은 화장실로 도망쳐가지고 핸드폰을 막 보다가 와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은 빨리 씻고 잠을 자야 되는데 집에 또 컴퓨터가 있으니까 게임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게임 한 번에 막 4시간, 5시간 하다가 새벽 3시에 자고. 근데 정현생 수업은 9시에 하니까. 그래서 또 자다가 11시에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수험 생활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밤에 자꾸 야식을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스누팀 강의 처음 듣기 시작할 때가 70kg였는데 지금이 83kg입니다. 네, 모든 게 야식으로 만들어진 살이고요. 이제 빼야죠. 그리고 제가 충동이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지겨운 공부를 하면은 퇴타고 뱉어버려요. 예를 들면 역교론 처음 시작할 때 네, 굉장히 계속 머릿속에서 거부를 하다가 2년 차가 돼서야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사도 사실 그랬어요. 한국사도 사실 저는 현대사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고대사부터 고려까지는 또 퇴퇴퇴 뱉는 아이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공부 편식의 기준은 그냥 저스트 재미뿐이었고요. 넘어갔네. 네, 그리고 집중력도 굉장히 약했고요. 계획, 뭐 플래너를 세워서 뭐 루틴을 만든다 이런 거 전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때도 한 달 하고 말았어요. 네, 그렇게 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수면 패턴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제가 학원 직강을 1년짜리를 신청했는데 자꾸 이제 커리가 뒤로 갈수록 인강으로 도망치는 그리고 정현쌤하고 종길쌤한테 연락도 안 드리고 잠수 타버리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기다려 주셨죠. 네. 그래서 사실 노량진에 많은 분들께서 열품타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와, 저 오늘 10시간 공부했어요. 14시간 공부해서 뒤에서 불이 나요.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데 자랑이 아니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스누팀 작년에 열품타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저도 하나 만들었어요. 영환지략이라고 해가지고 귀여운 스님을 하나 만들고 다 같이 장수생들 성불하자 이렇게 메시지도 해놨는데 이 스님이 시간이 지나면은 수염이 나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삼장법사가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저는 이 대머리를 탈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름다운 2025년 1월 시간표를 보여드리자면 1월이 어느 때입니까? 딱 1덜 하고 나서 그 스누팀 개강이 1월 8일이었거든요. 수요일에. 그래서 심기일전을 해가지고 딱 학원을 처음 간 날부터 열품타 해야지 했는데 2시간 하고 집에 간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균 2시간, 3시간 하다가 사실 이런 날들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아마 그 버튼 누르는 걸 까먹고 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밑에 가면 5시간 이렇게 뜨잖아요. 이거는 끄는 걸 까먹어서 계속 켜져 있었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표를 자랑을 하다가 2월부터는 아예 안 했습니다. 그냥 어차피 이렇게 제가 통제를 못할 것 같고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은 그냥 편하게 공부하자 해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합격을 했고요. 그 비결은 스누팀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스누팀의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스누팀이 왜 좋았냐? 첫 번째, 왜 이렇게 느려?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이라는 거죠.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 공부를 하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 뭐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거기는 샤프나 지우개만 탁 하고 떨어뜨려도 이렇게 봐요. 그렇게 본대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끼리 누가 조금만 부시럭거리면은 제 화장실 가고 막 부시럭거리고 그래요. 막 이런 식으로 안 좋은 말도 돈다고 하고 그러는데 스누팀은 그런 게 전혀 없죠. 여러분들 우리 소수 정예 가족끼리 쉬는 시간에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많이 나눠 먹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이 편하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네, 저도 이게 너무 좋아서 굳이 스누팀을 뭐 나가겠다, 탈출하겠다 이런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 클래식과 트렌드 모두를 잡아냅니다. 그 두 분께서 경력 도합 60년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강의를 해 오시면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지 딱딱 알고 계세요. 이거는 수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두 분의 또 강점이 뭐냐면 임용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 강의를 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종길쌤 같은 분께서는 종길쌤께서는 이제 세계사 강의를 고등학생이나 재수생 대상으로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를 들으면서 개론서 내용을 막 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내용을 너네가 고딩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도 가끔씩 얘기를 해주세요. 갑자기 역할극을 막 하시잖아요. 네, 그런 점이 진짜 좋아요. 이건 나중에 수업 실현하실 때 세계사 나오면은 바로 따라하면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 질문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많으면은 이제 다음 카페 이런 데다가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비댓수로 남기겠습니다 하고 비댓 이렇게만 남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쉬는 시간 되면은 여기 쭈름이 나와가지고 3명 질문 크게 하고 정연쌤이 이렇게 쳐다보시고 하는 그 내용을 다 듣고 이제 또 옆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같이 또 대화도 하면서 자기 모르는 거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자, 스누팀 강의실에는 3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경쟁이 없죠.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누팀은 원팀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압박이 없다. 이건 저가 제일 크게 느낀 건데 제가 아무리 탕아 같은 행동을 해도 정연쌤은 막 화를 내시거나 너 언제 오냐 이런 말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막 3일, 한 2주 정도 쉬다가 오면은 보고 싶었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 울 뻔했다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빌런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이 많으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은 의뢰 또 푸시럭 빌런 아니면 뭐 냄새 빌런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다들 하하호호 즐겁게 가족처럼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누팀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건 사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연쌤께서도 이렇게 고민은 사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좀 정상적인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1차 얘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충동에 굉장히 약하고 조금만 공부 접근성이 떨어지면 텟 하고 팽 하고 내버려 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개론서 그리고 스누팀 교재들 그리고 이제 강의 자료들 모두 다 PDF로 만들어 가지고 제 그 갤럭시 탭에다가 넣어놓고 그냥 껐다 켰다 하면서 계속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읽었던 개론서는 딱 이만큼입니다. 항상 얘기하시는 게 뭐 한통, 시민의 한국사, 정연쌤 항상 하시는 거고, 그리고 동양사도 이렇게 한의준까지는 항상 같이 수업에서 하다가 근현대사에서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재밌어요. 한 번은 스르륵 읽으면은 머리에 들어가요. 이게 워낙에 내러티브가 강력해가지고. 그리고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 그리고 강좌 그 보라색 책 있죠. 그것도 재밌고, 사익서는 뭐 읽으시겠다면 잘 읽으시면 좋은데 사실 그 본문 내용보다도 뒤에 초록색, 빨간색 그 사료 파트 있잖아요. 거기 파트를 좀 열심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교로는 뭐 항시하는 남색, 녹색, 갈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아직도 왜 남색이고 왜 녹색인지 모르겠거든요. 파란색이고 노란색인데 제 눈에는. 아무튼 이 3가지 책을 잘 읽으시고, 사실 첫걸음에 대해서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학원에. 근데 얘를 읽고 다시 얘를 읽으면 내용이 따다닥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꼭 첫걸음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고 읽기 난해한 책도 아니에요. 네, 그 사례가 많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얘네들을 PDF화해서 저는 굳이 막 구조화를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내용을 다 정리해야지 이렇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전 또 늦게 시작했고 빨리 합격해버리고 싶으니까 그냥 자주 눈에 끼얹어야지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PDF에다가 저는 플렉스리라는 어플을 썼고
형광펜을 칠하고 그리고 다시 안 봤어요. 안 보고 그 PDF를 다 채우고 나서 한 번 다 읽었다 그러면 리셋 하고 다시 시작 이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건 또 제 스타일이니까 여러분들은 막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봐도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정현 쌤이 수업 때 해주시는 기똥찬 역교론 구조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본인의 손으로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개론서 읽기나 뭐 1차 내용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장벽을 느끼고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은 뭐 교육학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시무시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학은 이만큼 두 바닥을 써야 된다고 돼 있지만 사실은 키워드 채점이고 전공도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답안을 어떻게 적는지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 대학원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논술처럼 막 아는 거 다 써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수업 때 들었던 거 아니면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애들을 대할 때 말하면 되는 것들 그것만 적으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뭘 넣어놓은 거지? 한희중을 읽으라고 하십니다. 종길쌤 한희중 좋아하시죠?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목별 공부법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방법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개론서는 빠바박 읽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안 외워지는 걸 구조화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정현쌤이 하셨던 필기 그대로예요. 한국사 수업 때.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 파트가 머리에 안 들어온다는 이유로 그냥 버렸거든요. 수능에 나오면 틀리지 뭐 했는데 다행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파트를 처음 구조하시는 걸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는 고등학교 시간 강사 일하면서 이걸 그대로 판서로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구조화를 하실 때 내가 지금 정현쌤, 종길쌤한테 듣고 있는 내용을 당장 내일 고등학생들한테 내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면 이 자료 한 장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예시로 들어드릴 건데 이게 지금 시간 강사 생활을 하면서 애들 판서를 위해서 만들었던 노트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한국 현대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표로 정리를 했는데 마침 올해 2차가 뭐가 나왔습니까? 6월 민주항쟁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국보위 얘기하고 11대 12대 대선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직선제 개헌 4.13 6월 민주항쟁 60 국민대회까지 이거 그대로 판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좀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번 내가 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될 것 같아요. 근데 개론서를 정리하지 마시고 개론서를 하면 온종일 걸리니까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는 교과서만으로 좀 간단하게 뼈대만 잡아보시고 거기에다가 개론서로 살을 붙여보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현쌤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건데요. 맥락적인 읽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읽었을 때 뭐 앞뒤 내용 생각하는 거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즐겼던 방법은 이제 개론서반 수업을 제 복습의 날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습을 할 때 이제 제가 직접 줄을 치면서 개론서에 줄을 치면서 이거 정현쌤이 줄 치실까 안 치실까 이런 걸 막 예상을 하면서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날 겹치면 저는 본질을 꿰뚫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혹시 다르면은 나 뭔가 문제 있다. 도식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해가지고 교과서부터 빨리 보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 2회독, 3회독 할 때는 이제 다시 리셋하고 저는 본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또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에 줄을 치면서 나 그때 왜 다른 부분에다가 줄을 자꾸 쳤었지? 왜 다른 거에다가 막 별표를 쳤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도식 수정에 이런 방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이건 시민의 한국사 파트인데요. 이건 한 4번째, 5번째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의 뭐 색깔 차이를 둬 가면서 저는 줄을 쳤는데 이건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요. 네, 이렇게 자주 읽는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복태, 이거는 항시 자랑을 해야 되는 아름다운 것인데 효과적으로 복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정말 좋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랄까 커리마다 복태의 형식이 다르거든요. 지금 복태는 앞에 빈칸들이 쫙 있고 뒤에 답이 몰려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몰라도 다른 노트에다가 그 복태 종이에다가 푸시지 마시고 다른 노트에다가 일단 그 답을 막 적어 보세요. 그리고 답지를 마지막에 확인하면서 OX 체크해 보시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틀렸던 거 정답들이 있잖아요. 근데 도저히 내 머릿속에 있지도 않고 손으로 이런 글자를 써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노트에 한번 다시 써보고 그리고 사사나 개론서에서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파악하는 거. 이거 1시간 안 걸리거든요. 한번 푸는 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다시 확인하는 데는 1시간 안 걸려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당장 내 머리에 각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그 복태 다시 집어 넣으시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숙성을 시키셔야 됩니다. 네, 고추장처럼 이렇게 숙성을 시키고 그냥 다른 공부하고 계시면 돼요. 예, 그러다가 번뜩 갑자기 아 맞다 복태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은 다시 꺼내가지고 1, 2, 3번 이거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속 노트에 풀다 보면은 이제 점점 틀리는 게 적어지실 거고 한 4번째 정도 풀어보시면은 없을 거예요 틀리는 게. 좋죠? 저는 근데 이제 종이로 안 하고 PDF로 하다 보니까 그냥 리셋하고 그 다시 풀고 리셋하고 다시 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마 제가 귀찮아 가지고 한 번인가 2번 하고 제꼈던 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출 반으로 넘어가면요. 답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예, 이제 왼쪽에 문제가 있고 오른쪽에 답이 있어서 가지고 이때까지의 그 이때까지의 기출 교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눈이 자꾸 옆으로 돌거든요. 근데 절대 이제 눈을 고정하시거나 종이로 가려 놓으시거나 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랑 제시문 조건 당연히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이게 2019년 A13인데요. 여기서 원하는 게 이게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근데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일본이 최종적으로 획득한 지역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떡하니 리순 다리엔 이런 거 적어놓고 이제 틀린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문장을 다 채워서 쓰려고 안 했어요. 일부러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저는 기출 문제 푸는 게 재밌어가지고 빨리빨리 풀고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문장을 어떻게 썼는지보다는 여기는 문장 쓰라고 했는데 저는 키워드 막 이렇게 따다닥 던졌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그 순간 빵 떠오르는가를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맞다 아니다를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펑우, 타이완, 랴오둥 같은 이 답이 되는 조항이 가려져 있었잖아요. 일부러 지워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조약 문제 푸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다른 조항의 내용들도 열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뭐 조일수 조교 같은 거부터 83년까지 통상장정 우르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실 때 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무조건 실전처럼 푸셔야 됩니다. 집에서 풀면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기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집에서 풀면 60 나오는데 고득점 합격 가능함?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문제는 수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맥락을 더해봐야 되겠죠? 네. 8시간 꿀잠 자고 12시에 일어나서 레알장 3접시 먹고 컴포즈 사들고 와서 오후 3시에 집에서 CD즈 의자에 앉아서 90분 잡고 풀다가 모르면 가끔씩 사사책 보고 답안지 채워서 내면 60점 맞음. 그러면 합격 가능함? 이라고 할 텐데 이게 딱 제가 초수 때 했던 짓이거든요. 그 인강으로 도주하고 나서 왠지 제가 늘어가는 모습을 두 분한테 못 보여드린다는 죄책감에 한 49점 나올 거를 55점으로 마사지해서 보내고 그랬었어요. 네. 근데 딱 그 해 전공 49점 맞고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전처럼 이제 직접 오셔가지고 아침 9시부터 교육학이랑 같이 실전 리얼타임으로 풀어보시고 그걸 본인의 판단 기준으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볼 것. 좋죠? 그리고 시험날 이제 뭐 많이 남았다면 많이 남았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교육학이나 전공 모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 명료하게만 쓰셔도 다 찰떡같이 매겨주십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실수했었어요. A형을 11번을 풀었는데 끝났어요. 답안지가. 그래서 보니까 15분 남겼는데 알고 보니까 A형이 12번까지 있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때 좀 멘붕이 왔었는데 그때 감독관분이 저희가 답안 확인할 시간을 충분히 안 주고 가져가서 찢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큰일이 났었고 그리고 시험 치실 때 꼭 점심을 간단하게라도 드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후 12시쯤 되면은 갑자기 머리가 핑 돌고 막 어지러지 가슴이 콩닥콩닥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 계속 입으로 뭘 씹으면서 좀 마음을 가라앉히셔야 돼요. 그리고 커피 평소에 드시는 분들 좀 조심하시고요.
약을 갑자기 먹어볼까 하시는 분들은 9월이나 8월부터 좀 고려를 해보세요. 직접 몸에 적용을 해보시면서 생동성 실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안은 정말 간결하게만 쓰셔도 되고 간결하게 쓰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 답안들 중에 뭐 좀 신기한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 뭐라 그럴까 어떤 데서는 막 무슨 친절 점수, 뭐 인상 점수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길게 친절하게 문장처럼 쓰면은 점수 잘 줄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 이 글자 수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그 동방정책 문제 이거 이렇게 쓰면은 60한자인데요. 제가 쓴 건 31자예요. 이거를 모든 문제에서 이렇게 풀면은 문제 적는 시간이 반으로 줄고요. 그 남는 시간 동안 제가 못 풀었던 거 고민하던 거 2번은 더 고민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김재유를 이재유로 고쳤어요. 예, 그런 효과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2차를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 축하 하시고 이제 2차를 이제 하게 되실 텐데 또 이상하게 수업 실현에서 자꾸 스터디 원들끼리의 은근슬쩍 경쟁심과 뭐라 그럴까 제가 갑자기 나의 비기를 손민수해서 생각통통 이렇게 해가지고 5점을 더 받아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통통하고 뭐 열차 뿌뿌 이런 걸 해도 해도 그 사람이 그걸 따라할 용기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게 아니에요. 원래 그의 인생에 없어요. 그런 거는 못 따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뭐 장점, 단점 다 보여주시고 좀 객관적으로 판단받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스터디 때 좀 오픈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누고 배우는 행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애들한테 야 너의 비기를 숨겨 이렇게 가르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우리 같이 배우자 함께하자 이래놓고 나는 이렇게 음흉하게 숨겨놓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지만 스누팀은 원팀이다. 우리 안에서 경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좀 탑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스터디를 구하실 때는 이제 뭐 객관적이고 냉철하신 분을 잡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마음이 따스하고 좀 장점을 먼저 찾아주는 사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단점은 정현쌤이 많이 찾아주세요. 네. 이미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리고 면접 준비는 저는 안 했습니다. 아예. 안 하고 이틀 전에 엑셀에다가 그냥 분야별로 뭔 얘기하지?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말문이 트여 있다 정도면 그냥 오케이라고 생각하시고 스터디 안 하셔도 된다고는 못하겠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그 면접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유튜브들을 좀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일했던 대치동의 수시 면접이나 논술 학원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그때 아무 직책도 없었고 그냥 대학생이었는데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두 갈씩으로 말을 해야 점수를 5점은 더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도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네. 아무튼 그것도 정현쌤한테 해달라 하세요. 못하겠어요. 네. 그리고 저는 이 면접 레시피랑 사이다 책에 그냥 답지를 다 봤습니다. 네, 봤고요. 빨리빨리 그냥 제가 주워 먹고 싶은 것들 주워 먹었고 그리고 저는 서울이다 보니까 시책을 많이 써야 감점이 덜 된다, 뭐 고득점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 외워가긴 했는데 막상 가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항마통법 이런 것만 둥그러니 얘기하고 시책 하나도 얘기 안 했는데 3점 까이고 끝났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2차 스터디를 하실 때, 정현승과의 스터디를 하실 때 마인드셋, 저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불안해야 할 때는 근거를 항상 찾았습니다. 네. 근거 없는 불안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 여러분들 그 역할극을 하실 때. 그 기본기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정현쌤이 항상 강조하시는 3가지가 있어요. 상호작용할 것, 티키타카 할 것, 그리고 지도나 연표를 남발하지 말 것. 네. 그리고 3번째, 판서를 할 거면은 계열을 따박따박 지켜가지고 정교하게 할 것. 그래서 이렇게 깨지는 사람 특징을 3가지를 했는데 이거 셋 다 제 얘기였고요. 진짜 이런 대사들을 하세요. 그렇게 할 거면 지도를 그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내용도 줄이라고 하시고. 그래서 좀 자신감이 살짝 떨어졌었지만 점수는 또 잘 나왔으니까 수능팀의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자기 모습을 찍거나 막 목소리 듣는 게 어색해가지고 녹음 녹화 절대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설령 뭐 찍어놓고 안 보시더라도 합격하신 후에 하하호 추억으로 남길 수라도 있으니까 네, 꼭 추천을 드립니다. 면접 연습은
얘기를 하지 말까요? 그냥 나중에 얘기할까요? 이게 너무 제 얘기라서. 내용 지식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답지를 많이 받고, 그리고 저는 평소에 그 애들 생각하는 걸 좋아했어 가지고 EBS 다큐 보다 보면은 막 문해력이 떨어져서 오열하는 부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하고, 그리고 금 쪽에도 진짜 많이 받고요. 예,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그냥 평소에 하는 고민을 좀 더 정교화시키는 정도로만 하셔도 그 진심이 평가관들한테 보이기만 하면 점수 잘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도 그냥 답과 근거, 답과 근거 두 갈씩으로 얘기 잘 하시고, 어, 나는 말을 하면서 이거 혹시 틀렸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이제 닌자가 찾아와서 그걸 싹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마음을 없애준다고 생각하고, 나는 절대 안 틀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말하시면 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간만 지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이걸 뭐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알아야 되는지 범위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론서를 자꾸 확장하지 마세요. 무슨 SM 타운처럼 유니버스도 아니고, 딱 한국사는 교과서 아니면은 서양사는 서양사 개론 이런 식으로 하나 딱 정해 놓으시고 그것만 좀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는 건 많은데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장수생들 중에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 그냥 스누팀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론서가 도저히 안 읽힌다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잠을 안 자시더라고요. 네, 저는 좀 늦게 자더라도 8시간 풀로 자고 12시에 여기 왔거든요. 부끄럽지만 그냥 8시간 주무세요. 그냥 8시간 주무시고 와서 공부하면은 진짜 잘 돼요. 신내림 받은 것 같이. 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그 수면 혹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무기력이나 우울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한 병원 가서 진단받아 보시는 것도 강추드립니다. 이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당신 선생 탈락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 진단서만 있으면 다 통과시켜 주거든요, 서류도. 그래서 월 5만 원 정도의 약을 먹고 평생 소득 6천만 원, 1억 원을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거 잘만 되면 한번 진단 받아 보세요. 그리고 이제 문해력의 이슈가 조금 있다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있었냐, 단어 하나를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정현 쌤이 읽으시는 거 약간 모델링 코칭 이런 거 잘 해주시니까 한번 쓱 어떻게 읽으시는지 보세요. 어떻게 그 말로 해주시는지도 보면 되는데 단위가 커요, 엄청.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아니라 최대한 단어 5개에서 6개 정도, 아니면 문장 1-2개 정도를 단위로 잡으시고 그냥 눈에 쓸어 담는다고만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저도 처음 공부 시작할 때는 그 학습력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가지고 머릿속에서 소리를 안 내면 글이 안 읽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속독하듯이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곧 늘어나는 거니까 상태 좋아지면 늘어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백지 인출이 안 돼서 눈물이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백지 인출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제시문의 빈칸 아니면은 기억의 배경이나 원인 이런 거를 딱딱딱 찾아서 쓸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백지 인출은 나중에 대학원 시험 준비하실 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거나는 어떻게 하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 했고요. 굳이 단거나랑 비슷한 활동이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시간 강사할 때 썼던 판서노트 정도인데, 제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13점이 나온 걸 보면은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냥 저는 시간이 아까웠기 때문에 개론서를 3번은 더 읽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태도 열품타 얘기했었는데 열품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공부는 시간으로 측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스벨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부는 양으로. 네, 시간과 양과 뭐 수업의 질과 집중력과 뭐 이해도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 좀 뭐랄까 계산의 차원을 3-4가지로 늘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시간 채웠다고 행복해 하실 필요도 없고 몇 쪽 받는지로 행복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한번 곱해 보시던지. 네. 그리고 일요일에 친구 만나도 되나요? 저는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잘 놀았고요. 뭐 노래방도 많이 갔고요. 근데 술은 절대 안 마셨어요. 술 마시면은 그날이 재밌는 것도 있는데 다음 날에 숙취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공부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불쾌해요. 그럼 일주일 내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늪에 빠진 것 같아요. 뭐 도저히 어떤 방법을 못 찾겠어요. 대안을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진단 받아보셔도 됩니다. 뭐 정현쌤, 종길쌤께서 진짜 따뜻하게 상담 잘 해주시고요. 네.
저 압박 같은 걸 전혀 안 하세요. "너 문제 있어." 이런 얘기 안 하시거든요. 그랬구나부터 시작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빠나 삼촌처럼 이렇게 잘 좀 기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껏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온갖 썰들을 푸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신가요? "너 어떻게 붙었니?" 뭐 이런 소리 하셔도 돼요. 힐난하셔도 됩니다.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